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의 과거와 현재를 짚어보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을 고민해보는 더 나은 조선 시간입니다. 매주 목요일에는 국민통일방송 데일리 NK 이광백 대표와 함께 북한 사회 현안부터 구조적 문제까지 짚어봅니다. 저는 진행자 조경일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북한이 중국 사이에서 밀수를 한다는 사실은 어제 오늘 일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최근 함경북도와 양강도 등 일부 북중 접경 지역을 통해서 중국에서 밀수 물자가 북한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런 소식이 좀 있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코로나 시기가 끝나면서 북중 무역이 시작됐죠. 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단동과 신의주 사이의 차량과 물자가 지금 활발하게 오고 가고 있습니다. 네. 다른 지역은 상대적으로 신의주보다는 조금 한산한 음. 모습인데요. 그런데 물밑에서는 일부 지방 세관에서 밀수로 위장한 네. 조선과 중국 사이의 국가 무역이 공공히 현재 진행되고 네. 있다는 소식입니다. 국경 지역에 여러 곳에서 지금 세관 통로가 있는데 무역 규모가 아무래도 가장 큰 곳이 단동과 신의주 이 통로라고 합니다. 네. 북중 국가 밀수 무역은 그런데 이 지역이 아니라 단동 신의주 통로 대신에 다른 세관 통로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다고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보통 우리가 밀수라고 하면은 세관을 거치지 않는 걸로 이해하기 쉬운데 네네. 어쨌든 세관을 거친다는 것은 국가의 공식 무역이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사실상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밀수죠. 네. 어쨌든 무역 규모가 가장 큰 단동이나 신의주 이런 세관 통로를 이용하지 않고 왜 양강도나 이쪽 위쪽에 다른 통로를 이용하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사실 일반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예. 국가의 공식 무역을 밀수로 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 네. 되고 또 가장 그 무역 규모가 큰 통로라고 할 수 있는 네. 그러면 단동 신의주를 이용할 것이지 왜 다른 통로를 그러게요. 이용하느냐 이 문제인데요. 네. 일단 첫 번째는 신의주 세관은 국제사회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군요. 네, 심지어 고해상도 사진 촬영이 가능한 네. 위성이 신의주 세관을 통해 들어오고 나가는 물자를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신의주 세관이 아닌 다른 곳을 통해서 무역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고 네. 합니다. 왜냐 중국의 경우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하는 데 쓰기 위한 그런 품목들 그 수출과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제재 결의안이 네. 여기서 만들어졌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입장에서 그 결의안을 버젓이 어기고 그 금지 품목을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신의주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무역을 하기는 이제 어려운 것이 아니냐 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중국은 유엔 제재와 국제사회의 비난을 고려해서 이게 이제 그 북한의 무역 관련 분이 이런 증언을 해주신 건데 네. 우리가 요구하는 물자를 주겠다고 하면서도 대낮에 국경 다리를 통해 공개적으로 물건을 주고받는 방식은 꺼리는 것 같다. 다리가 아닌 강을 이용해서 물품을 조용히 주고받는 밀수 방식을 그래서 쓰고 있다. 이런 네. 거고요. 자, 두 번째 이유는 만에 하나 대북 제재 품목을 사고 파는 것을 국제사회가 알게 됐을 경우 예. 북한과 중국 모두 국가가 아닌 개인의 비법 또는 불법 밀수다. 이렇게 이제 발뺌할 수 있는 방식이 바로 또 이 방식이에요. 예. 조용히 밀수 형식으로 예.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공식적으로 밀수를 하는 네. 좀 다소 특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양쪽 다 들킬 것을 염려해서 네. 예,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자, 어쨌든 북한을 보면은 서쪽 국경 전체가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 통로가 세관 이런 것들 여러 개 있을 텐데 북한과 중국의 무역 통로 어떤 것들이 좀 있습니까? 네, 그 중국의 남동쪽 네. 그리고 북한의 북쪽이죠. 네. 이 국경선을 맞대고 있는데 길이가 대략 한 1,416km. 그러니까 네. 짧진 않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긴 국경을 갖고 있고요. 북중 간 교류 통로는 철도 통로 3개, 그다음에 네. 도로가 한 10개 통로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공무 통로라고 그래서 하여간 공식적으로 네. 통로가 또 한 개가 있습니다. 모두 압록강과 두만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로 연결이 돼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주요 무역 통로는 약 10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네. 짧게 북한 지역을 중심으로 어디에 이 세관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면 일단 라선시 원정리 세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함경북도가 제일 많네요. 예. 새별 세관 그리고 회령 세관 네. 그리고 온성군에 있는 남양구 세관과 삼봉 세관이 있고요. 그리고 무산에 있는 칠성리 세관도 네. 있습니다. 그리고 양강도에는 해산 세관이 있고 그다음에 삼장 세관 그리고 삼지연 군에는
공무 통로라는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자강도에는 만포와 중강에 각각 하나씩 세관이 있고요. 네. 끝으로 평안북도 신의주에 가장 큰 세관이 있다고 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상당히 많은 세관이 있고 교두가 있는데 나중에 좀 무역이 활성화되면 상당히 많은 원활한 물자들이 오갈 수 있는 충분한 인프라를 갖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네. 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국가 밀수가 좀 활발하게 특히 벌어지고 있는 세관은 어디입니까? 네, 지금 원래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사실 북중 무역의 거의 대부분은 이 평안북도 신의주 세관을 통해서 신의주. 예.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지금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네. 이 국가의 밀수 네. 어느 지역을 좀 주로 지금 통해서 벌어지고 있느냐? 함경북도의 경우는 무산 칠성리 세관 아, 네. 그리고 이제 온성군의 삼봉 세관을 네. 이용하는 무역이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해산에서도 네. 일부 양강도 해산에서도 밀수가 전해지는 것으로 밀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예.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밀수를 좀 한번 볼 텐데요. 이 국가 밀수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일단 물품이 중국에서 들어오는 날 같은 경우 네. 이런 날이 되면 세관과 보위원들이 교역 현장에 다 나와 있답니다. 아. 그래서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예. 다 지켜보도록 돼 있다고 하고요. 예. 세관 검사나 물건을 주고받는 것은 두 나라를 잇는 다리 위가 아니고요. 네. 그냥 강유해서 하게 된다고 네. 합니다. 보통 뗏목을 이용하는데 뗏목에서 내려진 물품은 세관 검사장에서 하는 것과 똑같이 서류 검사, 그다음에 현물을 또 대조하고요. 네. 그다음에 위생 검사 이런 기본적인 절차를 다 네. 거쳐서 들어오게 된다고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사실상 이건 밀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공식 무역인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물품을 실어오는 이 뗏목의 크기는 화물 자동차 한 대를 싣고도 남을 정도로 굉장히 크다고 해요. 상당히 크네요. 예, 네. 그래서 커다란 고무 튜브 여러 개가 고정이 돼 있는 아. 그런 식의 뗏목을 이용해서 예. 지금 들여온다는 거고요. 모르는 사람이 보면 개인 상인들의 밀수처럼 이제 보이지만 네. 물품을 받는 사람은 밀수꾼은 아니고요. 네. 공식 무역회사나 기관의 성원이라고 합니다. 예, 그렇군요. 네. 자, 어쨌든 다리 위든 뭐 강물 위든 어차피 국제사회가 사실은 위성으로 다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위성에 이제 제재 위반 사실이 포착되고 촬영되는 것을 이제 꺼리다 보니까 예. 낮에 안 하고요. 예. 밤에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야간에 물품을 옮기는 경우가 예. 그래서 많다고 그래요. 국가 네. 밀수 같은 경우는. 그래서 보통 중국 지방 당국이 북한과 교류하는 몇몇 회사에 북한으로 물품을 넘길 구간을 또 다 지정을 해준답니다. 예. 그래서 어디에서 어디 구간은 중국의 무슨 무역회사, 예. 또 어디에서 어디 구간은 중국의 무슨 무역회사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군요. 중국 같은 경우는 국가가 어떻게 보면 중국의 지방 당국이죠. 여기서 조금 더 치밀하고 네. 신중하게 무역을 음.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물론 이제 북한과 무역을 하는 회사는 중국 당국에 돈을 이제 내게 돼 있습니다. 한 회사당 중국 돈 10만 위안 정도. 아, 달러로 하면 한 13,400달러니까 적은 돈은 아닙니다. 이렇게 그렇군요. 돈을 내고 예. 특정 구역에서 이제 북한의 국가를 대상으로 네. 정부를 대상으로 무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사실 이걸 보면 중국 정부도 북한과의 밀수가 드러나지 않도록 굉장히 신경 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중국 정부 같은 경우는 사실 그동안 국제사회의 비판을 좀 많이 받기도 했으니까 아무래도 꺼리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제 밀수 품목 가운데 북한이 중국으로 팔고 있는 것들은 주로 뭐 어떤 것들이 좀 있습니까? 만약에 밀수를 굳이 해야 되는 품목, 이건 네. 아마 국제사회가 수출이나 수입을 금지한 품목들일 예, 거예요. 그렇겠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국가 밀수의 대표적인 품목은 지금 유엔에서 북한에서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석탄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철광석도 금지하고 있는데 네. 철은 뭐 많이 파는 것 같지는 않고요. 금이 좀 많이 지금 아하. 수출을 하고 있는 예. 상황이라고 하네요. 북한 정부가 중국에 석탄을 밀수출해서 벌어들인 돈 같은 경우 네. 2023년 기준으로 약 한 5억 5천만 달러로 지금 추정이 예.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금을 밀수출해서 벌어들인 돈 2023년 기준으로 1억 달러가 조금 안 됩니다. 한 9천만 달러 정도로 그렇게 추정이 네. 되고 있습니다. 유엔이 북한의 철광석 수출을 금지한 것이 본격적으로 금지한 건 대략 한 2017년 정도로 봐야 될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뒤부터 2023년까지 한 7년 정도 석탄 밀수출로 벌어들인 돈은 그래서 한 21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군요. 꽤 많은 돈이 어쨌든 이렇게 밀수 형태로 되고 네. 있고 이 돈은 다 어쨌든 북한 정부의 통치 자금으로 쓰이고 있는 것 그렇겠네요.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중국에서 또 밀수로
뭐 사들이는 품목이 있을 텐데 북한에서는 네네. 뭐 어떤 것도 뭐 어쨌든 부족해서 들여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 공식 무역에서는 제일 많이 사들이는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중국의 머리카락 같은 거 많이 사들이는 품목 중에 하나예요. 예, 예. 이제 그리고 식량도 좀 있고요. 그렇죠. 이런 것은 예. 이제 제재 품목은 아니기 때문에 네. 사들이고 있는데 제재 품목 가운데 뭐가 있을까? 올해 6월과 7월을 보니까 예. 양강도 보천이나 삼지연 통해서 중국산 중고 자동차 아, 그리고 예. 각종 기계와 부속품을 밀수했다는 소식이 여러 차례 전해졌습니다. 그렇군요. 한 번에 막 한 10대씩 승용차나 자동차 네. 들여오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2017년 12월에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 제 2397호를 보면 국제사회가 북한으로 자동차와 같은 운송수단이라든가 그다음에 네. 기계 설비 이런 거 수출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중국도 자동차와 기계 설비, 부품 이런 것을 공개적으로 수출하는 것은 꺼리다 예, 보니까 그렇죠. 이렇게 밀수로 네. 그런 것을 주고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뭐 자동차가 이렇게 있다고 했는데 이 밀수로 들어오는 자동차 뭐 도대체 누가 타고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일단 상태가 좋은 자동차는 승용차로 다시 팔린다고 합니다. 아, 이제 그렇군요. 간부들 같은 경우 또 예. 승용차 타고 싶은 사람들은 뭐 기관 기업소 같은 그렇죠. 경우도 필요하니까 아마 거기서 구매해 가는 것 같고요. 낡은 차는 분해를 해서 각종 부속품을 따로따로 판다고 하는데 네네. 평양 등 전국 어디에서나 자동차 부속품을 사려고 줄을 서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왜 그런가 봤더니 북한에서 운행하는 차들이 거의 중국산들인데 네. 오래전에 산 차들, 오래전에 생산된 네. 차들이 많다 보니까 또 도로 상태도 좋지 않다 보니까 기관, 변속기 고장 이런 네. 차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 심지어 유리가 깨져가지고 비닐을 덧대고 운행하는 네. 차들도 아이고, 네.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매우 비싼 가격에 이런 부속품들을 사고 있는데 예. 가격은 보통 자동차 한 대당 15,000에서 2만 위안 정도. 네. 달러로는 한 뭐 2,100달러에서 800달러 정도 가격에 들여와서 얼마에 파느냐? 3, 4만 위안. 그러니까 15,000에서 2만 위안 들여와 가지고 3, 4만 위안이니까 한 2배 정도에 네. 팔고 있네요. 네. 네. 이러다 보니까 기관이나 차 유리, 전조등 같은 부속품 뭐 이런 건 지금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기본적인 기계 부품의 생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북한에서는 이런 것들이 당연히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어쨌든 국가의 공식 무역마저 사실 몰래 숨어서 해야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무역을 통해서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네네. 답답하기도 하고요.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처음에는 뭘 주장했냐면 네. 우리는 핵도 갖고 경제도 발전시키겠다. 네. 이 두 개의 병진 노선을 그렇죠. 주장했었잖아요. 핵무력과 경제를 동시에 발전시키겠다고 했는데 근데 그게 5년이 지나서 결국 사실상 실패했다고 네.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국제사회가 네. 핵무기나 미사일 개발을 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매우 강력한 경제 제재를 하기 네. 때문에 군사 강국도 하고 핵도 가지면서 동시에 경제 발전이 된다. 이건 사실 애초부터 불가능한 노선이었다고 네. 봐야 됩니다. 그게 이제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핵과 미사일 만드는 그 대가로 인민 경제가 희생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렇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김정은 비서는 핵무기를 갖고 국가를 지금 지키겠다는 건데 그 노선 때문에 지금 인민의 고통과 희생을 지금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저는 곰곰이 한번 네. 김정은 위원장에게 좀 진심으로 제안을 한번 하고 네. 싶어요. 정말 조선을 지키는 길이 핵무기뿐인가? 저는 한국, 중국, 일본 이런 주변 나라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평화롭게 협력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들 나라들과 관계가 좋아지면 군사적으로 싸우고 전쟁할 일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도 발전시키고 국가의 안전도 보장할 수 있는 길이 이렇게 있다는 네. 거예요. 그런데 왜 경제를 희생해 가면서까지 그 핵무기를 만드는 방식만 선택하느냐는 네. 것이죠. 또 다른 방식도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어쩌면 인민 경제를 최우선에 놓겠다고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선언하는 마당이니까 진심으로 어떤 것이 국가도 제대로 지키고 인민 경제도 살리는 길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북한이 사실은 기술이 없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네. 다만 그 기술력을
핵 개발, 미사일 개발, 무기 개발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정작 인민들이 필요한 실생활의 이런 일반 기술 이런 것들이 결국 부족해서 인민들이 결국은 탈북을 하거나 다시 나라를 떠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인민대중제일주의라면 인민이 중심이어야 되겠죠. 사람을 지켜야지 국가가 유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북한 주민들께서 좀 이렇게 언젠가 북한 당국에 건의할 수 있는 그런 날도 오기를 좀 바라고요. 당국자들도 이 방송을 좀 들으면 생각을 좀 고쳐먹기를 좀 바라봅니다. 북한의 밝은 미래를 그려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더 나은 조선을 듣고 계십니다. 네, 두 번째 이야기는 도시를 떠나 농촌으로 가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인데요. 대표님, 보통은 농촌에서 사람들이 도시로 떠나는 게 보통 사회 현상인데 그렇죠. 지금 북한은 그 반대로 가고 있네요. 네. 뭐 어떤 현상입니까? 지금 함경남도에 있는 주민 한 분이 제보를 해주신 건데요. 네, 최근에 함흥시에 살던 일부 주민들이 홍원군, 리원군 주변의 군 단위, 그러니까 농촌 지역으로 이주를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예. 함흥시 주민들의 농촌 이주 현상은 지난달 말부터 지금 많아지고 있는데요. 네, 이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 어쨌든 장마당에서 물건을 사고 팔면서 생계를 근근히 유지해오던 사람들이 바로 네. 농촌으로 지금 떠나기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장사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들, 즉 상인들이 오히려 도시를 떠나서 농촌으로 간다라고 하는데 뭐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도시에서 더는 버티기 어려울 정도로 생계가 예. 힘들다. 이게 예. 이제 가장 큰 이유라고 그렇군요. 합니다. 최근 환율이 크게 오르고 물건 가격도 급격히 상승하면서 상인들의 수입도 지금 크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네. 합니다. 수입이 줄어들자 하루 벌어 사실 간신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사람들인데 최근에는 끼니도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 부딪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생계도 어려운데 이제 난방이라든가 이런 연료도 지금 필요한 상황. 네. 근데 이걸 준비하는 것도 지금 아마 막막한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계를 유지하는데 이런 특히 추운 겨울 같은 경우는 오히려 도시보다 농촌이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나 보죠. 그러니까 네. 차라리 농촌으로 가서 일단 겨울이라도 나보자. 그렇군요. 이렇게 생각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 듯합니다. 그렇군요. 뭐 실제로 그러면 도시에서 농촌으로 떠나는 이런 사례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까? 네, 함흥시 주민이 제보해준 사례 가운데 몇 가지만 골라 소개해드리자면 네. 지난달 말 그리고 이번 달 초 함흥시 성천간 구역의 한 이민반에서만 해도 한 두세 대 정도가 농촌으로 지금 예. 갔는데요. 한 세대는 집을 팔고 네. 홍원군으로 갔고 또 한 예. 세대는 집을 한 달에 한 100에서 150위안 정도로 세를 주었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락원군에 있는 친척집으로 지금 들어갔다는 거예요. 네. 이들 세대는 그 동네에서도 물론 좀 어렵게 산 그런 세대긴 했다고 네. 합니다. 근데 겨울이 닥치자 월동 준비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고 결국 네. 농촌으로 떠날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네. 홍원군이나 락원군은 바다가 있어서 배들이 들어오면 일단 그물에서 고기 이렇게 떼는 작업이라든가 예. 또 고기를 골라서 이렇게 크기에 따라서 선별하는 작업 이걸로 일단 생계를 유지하겠다는 네. 생각을 갖고 떠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농촌에서 도시로 거주지를 옮기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렵지만 네.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는 것은 이제 그보다는 쉬우니까 네. 이런 길을 선택한 것 같고요. 문제는 이 같은 현상은 지금 함경남도뿐만이 아니고요. 평안 남북도, 양강도 등에서도 지금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네. 합니다. 전국적인 현상으로 좀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번 농촌으로 가면 사실 다시 도시로 돌아오는 게 어렵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도시 사람들이 이렇게 보금자리를 떠나야 할 만큼 그 말인즉슨 도시 생활이 어렵고 그만큼 경제 사정이 안 좋았다 이렇게 좀 보이는 걸까요? 네, 지금 어느 정도 안 좋은 상황이냐? 첫 번째, 곡물 가격 지금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네. 쌀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직전 시기이기 때문에 곡물 가격이 지금 높은 때이기는 하지만 올해 곡물 가격은 예년의 같은 시기와 비교해서도 훨씬 높은 상황이라고 해요. 네. 지난 11월 10일 양강도 해산 쌀 1kg 가격이 북한돈 7,700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10월 27일 같은 경우 7,000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또 10%가 보름 만에 네. 급등한 겁니다. 해산 시장 쌀 가격이 7,700원까지 오른 것은 2009년 화폐 개혁 이후에 지금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예. 굉장히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심각한 상황인 것 그렇군요. 같고요. 평양 7,500원,
평안북도 신우주 역시 마찬가지로 7,550원. 네. 자, 옥수수 가격도 신우주 같은 경우 크게 올랐습니다. 지난 10일 옥수수 1kg 가격 3,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보름 전에 비해서 13%나 오르는 이런 네. 상황입니다. 그러면 쌀만 올랐느냐? 휘발유, 돼지고기, 식용유, 설탕, 밀가루 사실 거의 모든 식료품과 생필품이 크게 올랐습니다. 네. 자, 여기에다가 하나 더 원화 대비 달러 및 유안화 환율이 올해 초보다 지금 2배 오른 상태입니다. 아, 그렇군요. 1년 만에. 네. 그래서 양강도 주민 같은 경우 돈대가 하루아침에도 몇백 원씩 오르내리고 있어서 네. 도대체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네. 너무 앞을 볼 수 없고 막막하고 답답하고 걱정스럽다. 이렇게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 생계 문제로 도시를 떠나서 농촌으로 간다는 것 사실은 거의 최후의 수단으로 이제 가는 것 같은데 네네. 이런 현상이 좀 최근에 좀 나타나는 건가요? 2년 전에도 제가 이 뉴스를 네. 전해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2022년 코로나 때였는데요. 그때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2022년 7월에 네. 함경북도 무산군 주민이 보내온 소식에 따르면 꼬제비 그리고 살 길이 막막해진 사람들이 근처에 있는 농촌으로 떠나고 있다. 이런 소식 그때 네. 전해왔었어요. 밭에 들어가 아직 덜 자란 작은 감자를 파헤치거나 그다음에 농가를 이렇게 돌면서 먹을 것을 구걸하거나 이제 이렇게 그 사람들은 이제 그 당시에 살았던 건데 네. 빈집털이 하는 사람도 있어서 아이고. 농촌 주민들이 집을 비울 수가 없고 안전원들이 주민들에게 마을 내 순찰을 시키는 이런 상황. 네. 그게 2022년 7월 함경북도 무산의 풍경이었는데요. 그 당시 7월 중순 양강도 주민도 비슷한 증언을 해왔었죠. 최근에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식량을 사러 간다, 친척 도움을 받으러 간다 이런 구실로 도시를 떠나서 농촌으로 가는 사람이 네. 늘고 있다. 네. 이게 2022년 7월 증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도와줄 테니 먹을 것을 달라면서 농가를 돌며 사실상 구걸하면서 그 사람들이 예. 살았던 것인데 당국은 거주지를 무단으로 이탈하는 방랑자로 간주를 하고 네. 집중 단속하고 있다 이런 거였습니다. 당시는 이제 코로나 확산 때문에 북중 네. 국경이 막히는 바람에 또 장마당 단속도 심해졌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입이 끊기고 식량이 없어서 굶주리는 이른바 전량세대 주민들이 늘어나가지고 이들이 이제 도시에서 농촌으로 돌아가서 농촌을 떠돌면서 생활했던 이런 상황들이 있었던 건데요. 네. 지금 어찌 보면 그 코로나 시기에 그 비슷한 장면이 그렇군요. 다시 나타나는 것 같아서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네. 그만큼 다시 살기가 어려워졌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요. 네네. 자, 그렇다면 언제쯤 북한이 좀 이렇게 사정이 나아질 수 있을까요? 일단 네. 쌀이 본격적으로 풀리는 12월이 되면 네. 사정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 기대는 해 봅니다. 네. 뭐 그래도 조금 또 나아질 것 같기도 하고요. 가을이니까 그래도. 그렇죠. 예. 근데 문제는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이 경제 위기의 수준 네. 이게 과연 지금 쌀이 일시적으로 살짝 부족해서 나타나는 아주 뭐 일시적인 문제인가 이게 좀 걱정스러워요. 네. 지금 식량이 오르는 그 식량 상승률이라든가 그다음에 네. 환율이 올해 1년 만에 2배 오른 것. 그리고 아까 제가 쌀값 얘기했을 때 해산 같은 경우 7,700원이 넘은 것은 2009년 화폐개혁 이후에 지금 처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어찌 보면 단순하게 짧은 시간 내에 한두 달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군사 강국과 자력갱생이라는 이름으로 감추어진 고립경제 노선 이것이 지난 한 7년 8년간 이어지면서 그것 때문에 생긴 굉장히 심각한 경제 위기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 잘못된 노선이 근본적 원인 같아 보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현재와 같은 잘못된 노선을 바꾸지 않는 한 이 경제 위기가 계속될 것 같은 이런 불안한 느낌이 네. 듭니다. 그렇다면 올해보다는 어쩌면 내년이 더 힘들고 네. 내년보다 어쩌면 그 다음 해가 더 힘든 것은 아닐까? 이렇게 지금 굉장히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좀 이제 걱정인데요. 사실 고난의 행군 당시에도 농촌 지역의 주민들보다 도시 지역의 주민들이 더 많이 이제 흩어졌고 굶어 네네. 죽기도 했는데 지금 이 소식을 전하는 걸 들어보니까 왠지 다시 그때의 생각이 이제 떠오르는데 그렇군요. 예, 아무래도 어떻게 텃밭이라도 가꿔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게 농촌 지역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네. 선택한 대책은 이런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러시아에 군대 파견하고 네.
그다음에 러시아, 중국에 노동자 파견하고 네. 그리고 이제 막 그 자주포라든가 로켓도 지금 판다 그래요. 네. 그렇게 해서 사람 파견해 가지고 번 인건비하고 무기 탄약 팔아 조금 번 돈 이거 네. 가지고 지금 이제 이 난국을 타개하겠다는 계산인 것처럼 네. 보입니다. 과연 그것이 가능할 것인지는 뭐 저희들이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네. 하지만 내년쯤에는 그것으로 과연 가능한지 안 한지가 아마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겠죠. 어쨌든 전쟁도 빨리 끝나야 하고 무엇보다 북한 주민들이 더 이상 이렇게 농촌 지역을 찾으면서 일자리를 달라고 구걸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될 겁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그래도 좀 더 활성화되면은 이런 현상이 없을 텐데 시장까지 단속하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북한 당국도 우리 이광백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노선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그런 대책이 필요한 것 같고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주민들께서도 우리가 굶주리는 이유가 식량이 단지 없어서가 아니라 정부의 정책이 잘못된 것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북중 국가 밀수와 도시를 떠나 농촌으로 향하는 주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나은 조선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새벽 5시에 단파 5900kHz에서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새벽 5시 30분에 단파 5900kHz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조선의 주인공 바로 여러분입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